조금만 먹었는데도 살찌시는 분들 있죠. 강력한 의지로 체중을 좀 감량하다가도 금세 다시 찌는 거죠. 치명적인 변이를 갖고 있다면 그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현재 이제 의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는 1000여 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직접적인 체중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를 약 한 300여 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쪽의 유전자, 살이 찌는 쪽의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고 얼마나 많이 변이가 됐느냐를 가지고 비만의 확률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300여 개 정도의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변해도 한 1kg 내지 한 1.5kg 정도가 더 찔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 유전자에서 치명적인 변이를 갖고 있다면 남들에 비해서 20-30kg 정도 더 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조금만 먹었는데도 살찌시는 분들 있죠.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지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는 FTO 유전자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음식이 풍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고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비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유전자가 진화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에너지 과잉 시대인 요즘 상태에서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간이 잘 생기고 또 이상지질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잘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BDNF 유전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전자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유전자가 있더군요.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통닭 한 마리 정도는 사실 기본이죠. 뭐 3개를 신라면을 딱 끓여가지고 계란 2개 풀고 다 먹고, 그리고 짜파게티를 2개를 더 끓여서 다시 더 먹고. 그런데 제가 그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형태를 띠는 것만으로도 평균적인 한국인들에 비해서 약 1.25배 정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그 자체가 워낙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바로 MC4R 유전자입니다.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MC4R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은 촉발적인 식욕에 심취돼서 내가 얼마나 포만감을 느끼는지도 모른 채 계속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 것일 텐데요. 고무줄 체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만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다시 찌는 거죠. 따라서 나의 유전자의 변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재밌죠. 확실히 내가 훨씬 더 제한된 식이를 해야겠구나.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칼로리는 좀 낮지만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식재료를 많이 먹는 버릇을 들인다면은 폭식으로부터 또 과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 질병에 대한 경고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연구들이 서로 간의 조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이런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 형질이 많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타겟팅할 수 있는 항암제를 며칠 안에 만들어가지고 그 환자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당시에 본인의 유전자 분석을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한 달 동안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돈 약 200만 원 정도면은 나의 유전자 지도를 약 2주 안에 모두 다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구강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자기의 생활 양식이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나온다면은 담배를 못 피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또 결혼 이후에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적 문제에 있어서 노화가 찾아오는 시기를 대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를 보니까 30살 내외가 되기 이전에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